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크라스테프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과 위치 선정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데스포도프는 클래식 윙어 형태로 터치라인을 타고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정밀한 전달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 자원이다. 그루에프는 중원에서 압박 조율과 패스 분배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공격 전개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핵심 미드필더다. 불가리아는 최근 경기에서 측면 크로스 빈도를 높이며 이선 연계와 박스내 움직임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데스포도프 중심의 우측 전개는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려놓는 효과적인 전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키프로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카콜리스는 전방에서 제공권은 있지만 연계와 침투 움직임에서 제한이 있다. 로이즈는 이선에서의 볼 운반 능력은 있으나 중원 압박 대응 속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소티리우는 수비 조율에 집중하는 역할이지만 간격 유지나 전방 압박 시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키프로스는 전체적인 수비 블록 유지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측면 공간 커버와 박스 앞 세컨드 볼 대응에서 약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로 전개되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크로스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실점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불가리아는 데스포도프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컷백 전개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전술 구조를 강화해가고 있다. 크라스테프는 박스 내 타이밍 침투와 마무리 집중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며 공격의 결정적 무기 역할을 한다. 키프로스는 수비 블록 유지에 집중하지만 측면 수비의 커버 범위와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 구조적인 허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직력, 공격 패턴의 명확성, 세트 전술의 완성도 등에서 불가리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가리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포메이션은 4-3-3이며 로드리게스는 활동량과 위치 선정 능력이 돋보이지만 마무리 능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시나니는 좌측에서의 속도감은 있으나 볼 운반 이후 전개에서 기복이 존재하며 마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에 집중하고 있다. 후방 빌드업보다는 빠르게 전방으로 넘기는 전개가 많은 편이며 역습 찬스에서의 세밀함은 부족한 흐름이다.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지만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방어 집중도가 더 필요하다.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트로비치는 전방 제공권은 있으나 침투와 연계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스베틀리는 윙에서 전진성과 스피드는 보이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영향력은 낮으며 엘스닉은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라인을 내려 수비부터 정비한 후 역습을 노리는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보다는 대형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실점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비 지향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를 설계하고 있다. 공격에서의 날카로움보다는 수비 안정화와 전방 압박 자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공격 전개 시에도 볼 점유보다 실수 최소화에 초점을 둔 전술이 우세하다. 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 중원에서 볼이 자주 끊기며 기회 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굉장히 느슨하고 제한적인 득점 기회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소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리치는 장신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헤더 마무리 능력이 매우 탁월한 공격수다. 렉스 베차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 측면 전개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크라스니키는 이선에서 빠른 움직임과 간결한 패스 전개가 강점이며 활동 범위가 넓어 무리치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코소보는 양측면에서 빠르게 크로스를 시도해 최전방 무리치에게 볼을 공급하는 전략을 선호하며 전체적인 공격 전개는 명확하고 직선적이다. 수비 시에도 역습 대비 라인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적인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포메이션은 5-4-1이며 세비키아는 단독 최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움직임을 통한 기회 포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마누키아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 시도가 강점이나 역습 시 수비 복귀 속도는 느린 편이다. 그리고리아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은 많으나 제공권 대응에는 다소 약점을 드러내는 자원이다. 특히 중앙 수비 조합이 제공권 대결에 약하며 공중볼 상황에서 장신 공격수를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 숫자는 많지만 세밀한 커버 플레이나 포스트 플레이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코소보는 전방에 무리치를 활용한 고타점 포스트 플레이 전술을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고 있다. 측면에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선의 크라스니키와의 연계도 공격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수비진 숫자는 많지만
제공권 대응력이 약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중볼 상황에서 위기를 자주 맞는다. 특히 센터백 라인의 피지컬 열세와 중원 수비진의 커버 부족은 무리치와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뚜렷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소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보슬라이는 공격 조율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핵심 플레이메이커다. 바르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나 역습 속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피올라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이다. 전체적인 라인 배치는 수비적으로 깊게 내려서며 좌우 윙백들이 후방 커버에 집중하면서 상대 측면 돌파에 대비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와 볼 차단 능력은 우수하지만 공격 전개 시에는 수적 열세로 인해 역습 완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스웨덴. 포메이션은 3-5-2이며 칼스트롬은 빌드업보다는 수비 차단에 초점을 맞춘 수비형 미드필더다. 위델은 전진성과 위치 선정 능력은 있으나 마무리 과정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라거비에케는 제공권과 태클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인다. 후방 수비 라인은 대체로 낮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으며 중원 숫자를 늘려 공간 압박과 볼 차단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압박보다는 미드블럭 중심의 수비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속공 시에도 속도보다는 연결 중심의 안정 지향 운영을 선호한다. 토킹 코멘트. 헝가리와 스웨덴 모두 수비 중심의 전술 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방보다는 후방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양팀 모두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해 공간을 봉쇄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 시에도 과감한 전진보다는 점진적인 연결을 선호한다. 소보슬라이와 칼스트롬처럼 핵심 자원들도 공격보다는 밸런스 조율에 집중하는 형태이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성향과 흐름을 종합할 때 이번 경기는 지루하게 전개되는 수비전 양상으로 전후반 90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핀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최전방 자원이다. 야코블레프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수비 전원에서의 기복이 존재한다. 카이트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템포 조율이나 빌드업 기여도는 제한적인 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은 팀 전술 중심축이었던 팔루메치의 징계 결장이다. 그의 부재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중원 빌드업과 세트피스 설계에서 균형을 잃었으며 공격 전개의 출발점이 사라지면서 전방 압박 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포메이션은 4-3-1-1이며 트거만은 골 결정력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대표팀의 확실한 피니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솔로몬은 빠른 전환과 방향 전환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측면 자원으로 수비 가담도 성실하다. 글로우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공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핵심 미드필더다. 이스라엘은 현재 부상 이탈 없이 주전급 전원이 정상 출전 가능한 상황이며 전방 스위칭과 이선 침투 패턴이 정교하게 작동하면서 공격 전개 효율이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토킹 코멘트. 팔루메치의 부재는 에스토니아 전술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공백을 남겼다.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며 전체적인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비 라인까지 압박이 가해지며 불안정한 빌드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력 구성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공격 전환 속도와 조직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쥔 채로 꾸준히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토니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일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존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제임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속도와 크로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브로드헤드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침투 움직임 모두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유기적인 전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특히 웨일즈는 좌우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하는 구조로 인해 측면 수적 우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상대 윙백을 상대로 21 패턴 플레이를 자주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적 디테일이 강조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포메이션은 3-5-2이며 살라노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연계에서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피치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간수하는 데 강점은 있지만 전진 패스와 전개 템포에서 기복이 있다. 셀레는 활동량이 많은 자원이지만 전술적 이해도와 수비 전환 속도는 일정치 않아 뒷공간 커버가 부족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3백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좌우 측면 수비를 윙백 한 명에게만 맡기는 구조를 띠고 있어. 상대팀이 투맨 사이드 공격을 펼칠 경우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고 전술적 대응이 늦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포메이션 상성에서 비롯되는 측면 숫자, 싸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웨일즈는 포백 기반의 전술 구조로 인해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측면에 배치되어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윙백 한 명이 모든 측면 수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하프 스페이스와 크로스 차단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양쪽 사이드에서 21 패턴이 반복되며 리히텐슈타인의 수비 조직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은 웨일즈의 주도적인 득점 루트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일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미오브스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박스 안중심 공격수다. 엘마스는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 전개에 강점이 있으나 수비 가담과 위치 선정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바르디는 킥 정밀도가 뛰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후반 체력 유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중원에서 공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윙어의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포메이션은 4-2-3-1이며 루카쿠는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박스 안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 탁월한 핵심 스트라이커다. 데 브라이너는 경기 흐름 조율, 세트피스 전담, 전진 패스 모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원이다. 맥켈렌은 11수비와 커버 범위가 넓고 빌드업 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벨기에는 특히 코너킥에서 니어포스트를 공략하는 정교한 전술을 즐겨 사용하는데 러닝 타이밍과 커트 헤더 타범 모두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코멘트 벨기에는 전체적인 전력 우위뿐 아니라 세트피스 전술의 정교함과 전방 압박 완성도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중원 커버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상대 전술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수비라인 간격 붕괴와 후반 체력 저하는 벨기에의 다이렉트한 공격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전개 흐름과 전술 응집력 모두 벨기에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북마케도니아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시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피니셔다. 체르니는 빠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며 전방 압박 가담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슐츠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며 이선 연계 플레이에도 적극적인 가담을 보여준다. 체코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풀백 쿠팔과 윙포워드 체르니의 짧은 패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적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르스토비치는 제공권 장악과 타겟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다. 마루시치는 측면을 커버하지만 수비 위치 선정과 크로스 차단 타이밍에서 불안정한 면을 보인다. 요베티치는 경기 경험이 풍부한 전방 자원이지만 속도전이나 압박 회피 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측면 수비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 능력이 취약하고 풀백과 윙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며 상대팀의 21 패턴 플레이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약점으로 평가된다. 토킹 코멘트 체코는 오른쪽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의 콤비네이션을 활용한 짧은 패스 플레이로 공간을 창출해내고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박스 진입 타이밍과 크로스 완성도 모두 우수하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이러한 침투 패턴에 반복적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 조직이 쉽게 붕괴되는 문제로 인해 실점 가능성을 안고 있는 흐름이다. 측면 압박과 전술적 디테일 면에서 체코가 명확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3-2이며 홀란드는 제공권과 골 결정력 모두에서 확실한 위협이 되는 자원이다. 세를로트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연계하는 플레이에 능하며 활동량도 풍부하다. 웨데고르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에 중심이 되는 핵심 미드필더다. 다만 최근 국가대표와 클럽 일정을 병행하면서 홀란드, 웨데고르 등 핵심 자원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며 수비 라인의 조직적 대응 역시 체력 고갈 시점에서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이탈리아 포메이션은 3-5-2이며 모이스키는 직선적 돌파와 속도감 있는 침투를 바탕으로 공간을 흔드는 자원이다. 라스파도리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킨과의 스위칭 플레이에서 시너지가 돋보인다. 폴리타노는 측면 전개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 능력이 뛰어난 전술형 윙어지만 체력적 기복이 크다. 최근 유럽 대항전과 리그 일정을 병행하며 선수단 전반의 체력이 크게 소모된 상태이며 공격 루트 다양성 부족과 함께 수비 전환 시 조직적인 움직임도 현저히 저하된 모습이다. 토킹 코멘트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모두 어매치 이전까지 과중한 일정 속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한 피로를 누적한 상태다. 특히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플래너만 존재하고 플랜 B 전환이나 대체 전술 가동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90분 내내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 없고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루즈한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슈팅 찬스 대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최근 흐름을 보이고 있어 무득점 혹은 1-1 흐름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퍼거슨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난 골잡이다. 페럿은 메잘라 형태로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해 들어가며 볼 운반과 패스 능력 모두에 장점을 지닌 자원이다. 존스턴은 좌측에서 크로스보다는 커싱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성향을 보이며 측면 수비 가담도 성실하다. 아일랜드는 페럿을 중심으로 한 대각선 침투와 퍼거슨의 고타점 마무리를 결합한 공격 패턴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세네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잭슨은 빠른 돌파는 있지만 마무리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기회 소모가 잦은 편이다. 니아카테는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공간 커버가 빠르지 못하며 디우프는 볼 간수 능력은 좋으나 빌드업 시 템포가 다소 느리다.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긴 하지만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반응이 늦고 이선 압박의 강도도 낮은 편이다. 라인 전환 과정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력에서도 불안한 면이 보이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아일랜드는 페럿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박스 근처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퍼거슨의 피지컬과 위치 선정 능력을 결합한 전술 완성도도 높아 위협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세네갈은 수비 블록 유지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순간적인 전환 속도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인 전술 응집도와 측면 공간 활용 능력에서 아일랜드가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일랜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유럽 최고 수준인 스트라이커다. 키위어는 수비라인 안정과 빌드업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어번스키는 메잘라 형태로 좌측 대각선 침투에 능한 자원이다. 특히 어번스키는 하프 스페이스로의 침투 타이밍과 볼 운반 능력에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데 강점을 보이며 레반도프스키와의 연계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창출한다. 폴란드는 중원 숫자를 활용한 점유율 확보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병행하며 전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장악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몰도바. 포메이션은 5-4-1이며 다마스카는 전방에서의 활동량은 뛰어나나 연계와 마무리 모두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자원이다. 플라티카는 중원에서 수비적 기여는 있으나 탈압박 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진 못하며 보가치우크는 좌측에서 수비 라인 커버에는 충실하지만 역습 전개는 미흡한 편이다.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중앙 침투에 대한 커버가 느려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중앙 수비진이 블록은 형성화돼 순간적인 공간 침투에 대해 반응이 느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고 있다. 토킹 코멘트. 폴란드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미드필더의 공간 활용과 전방 피니셔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극대화하고 있다. 어번스키의 메잘라 무브먼트는 몰도바 수비 구조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이로 인해 레반도프스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술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몰도바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수비진의 순간적인 대응 속도 또한 부족하다. 폴란드의 공간 활용과 속도감 있는 전환 구조가 몰도바의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란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맥기는 중거리 슛 능력과 박스 투박스 활약으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핵심 자원이다. 길모어는 빠른 발과 유기적인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수비 뒷공간을 위협하며 크리스티는 좌측에서의 볼 운반과 전진 패스에 능하다. 전반적으로 수비진에서 빌드업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고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길모어의 침투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과 전환 속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포메이션은 4-3-1-1이며 구두연세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은 좋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속도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 구드문드소는 측면 돌파보다는 수비 지원과 위치 선정에 집중하는 안정지향 자원이며 토르스타인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은 활발하지만 전진 성향은 낮다. 센터백 조합의 기동력이 떨어지는 편이며 빠른 공격수들에게 수차례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 라인을 너무 내려 실점은 줄이고 있으나 그로 인해 상대 공격수에게 넓은 활동 공간을 허용하는 구조적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스코틀랜드는 길모어의 침투와 크리스티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다.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구조 속에서 이선과 최전방 사이의 간격이 좁아 공격 템포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있지만 수비진의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뒷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도 느리다. 스코틀랜드가 아이슬란드 수비 간격을 파고들며 빠른 템포의 침투 패턴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코틀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롤터. 포메이션은 4-3-3-3이며 엘히미드는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피니시와 제공권 측면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자원이다. 제sob은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 공간을 침투하지만 크로스 정밀도나 연계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스캔너는 중원에서의 활동 반경은 넓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나 전술적 조직력이 떨어지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탈압박 시도보다는 롱패스로 벗어나려는 단순한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마리치는 박스앞 전개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피니셔다. 수치치는 중원에서의 탈압박, 전방 패스 연결이 안정적이며 경기 전체 리듬을 조율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메이커다. 페리시치는 측면 돌파, 컷백, 중앙 침투까지 다양한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이다. 크로아티아는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하며 전방에서부터의 압박과 정교한 세트피스 전개를 통해 공격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매치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하는 매치업으로 지브롤터는 크로아티아의 조직력과 압박 강도를 견뎌내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전개 속도, 전술 완성도, 압박 대응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는 전방에서 빠른 압박 후 세컨드볼 회수, 짧은 패스 전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지브롤터는 낮은 점유율과 단순한 롱패스 중심 전개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경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브롤터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콜롬비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디아즈는 빠른 발과 폭발적인 라인 브레이킹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직접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연계와 크로스 타이밍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중거리 슈팅과 직접 프리킥 모두에서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최근 경기에서 전체적인 점유율 유지와 세컨드볼 회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을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빈 공간을 활용한 패턴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페루. 포메이션은 4-3-3이며 게레로 곤잘레스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기여할 수 있으나 속도전에는 약점을 보인다. 레이나는 좌측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전개 완성도와 결정적인 찬스 연결에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키노 산체스는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기여도는 높지만 볼 배급 속도나 전진 패스 정밀도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 페루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좌우폭은 활용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순환과 압박 회피 능력이 일정하지 않으며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콜롬비아는 디아즈를 중심으로 한 라인 브레이킹과 하메스의 정교한 킥 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개라는 두 가지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페루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 범위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콜롬비아의 빠른 측면 돌파 및 세트피스 공격 패턴을 막기엔 구조적으로 취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인 전개 흐름과 공격 마무리 정밀도 면에서 콜롬비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콜롬비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포메이션은 4-2-2-2이며 론돈 히메네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다. 마르티네스 맨시아는 스피드가 뛰어난 돌파형 공격수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핵심이다. 소텔도 마르티네스는 날카로운 킬 패스 능력과 전방으로 찔러주는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다.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으로 수비 후 역습 구조를 활용하는 팀으로 공을 탈취한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23패스 짧은 역습 흐름이 매우 날카롭게 구현되고 있다. 볼리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쿠냐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은 있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기복이 있는 자원이다. 알가라냐스는 미드필드에서 전진 패스와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폰세는 측면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크로스 완성도나 전방 연계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수비 시 라인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으며 특히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가 빠르게 전환할 경우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속공에 대한 취약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베네수엘라는 후방에서 수비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다가 인터셉트 이후 곧바로 속공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소텔도의 킬 패스 능력과 마르티네스 맨시아의 빠른 침투가 결합되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비하기도 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자주 연출된다.
반면 볼리비아는 수비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수비 타이밍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속공 중심 공격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네수엘라 승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